브라이스 하퍼는 16살 때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목표는 명예의 전당이다.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되겠다. 양키스 유니폼을 입는 것도 멋질 것 같다. 하지만 하퍼, 크리스 브라이언트, 조이 갈로, 라스베가스 3인방 중에 양키스 유니폼을 처음으로 입은 선수는 하퍼가 아니라 갈로가 됐습니다. 이번 마감 시한 때 양키스의 최우선 목표는 콜로라도 유격수 트레버 스토리였는데요. 스토리를 데려와 유격수를 맡기면 글레이버 토레스가 2루로 갈 수 있고 르메이유가 1루, 보이트가 지명타자를 맡음으로써 토레스에게 유격수 수비 부담을 덜어주면 물론 스탠튼이 외야로 나가게 돼 외야 공백까지 메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콜로라도는 올 시즌 후 FA가 되는 렌탈 플레이어인 스토리에 대해 클린트 프레이저와 함께 11위 유망주인 앤서니 볼프와 12위 유망주 케빈 알칸타라를 요구했고 양키스는 스토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에 양키스는 직접 외야를 보강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아직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은 가운데 양키스는 텍사스에서 조이 갈로와 함께 좌완 불펜 조엘리 로드리게스를 데려오고 14위 유망주 조시 스미스, 15위 유망주 에세키엘 듀란, 23위 유망주 트레버 하우버, 28위 유망주 글렌 오토 4명을 내주는 4대2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갈로는 당장 수염부터 밀어야 하는데요. 이미 양키스에는 수염을 밀고 대변신한 루그네드 오도어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양키스는 오도어가 이적 후 정말 잘해주고 있다 보니 텍사스 타자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텍사스 시절 오도어와 갈로는 포수 로빈슨 치리노스와 함께 1할 때 오갈치 트리오를 구성한 바 있는데요. 이제는 지안카일로 스탠튼과 함께 오갈튼 트리오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2019년 1066경기에서 22홈런을 치며 드디어 터지나 싶었지만 손바닥 부상을 입고 시즌을 마감했던 갈로는 지난해 부진했고 올해도 출발이 좋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5월부터 홈런포를 가동하기 시작해 최근 66경기에서 23홈런을 기록하며 2019년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키스가 갈로를 탐낸 이유는 양키 스타디움 때문이기도 한데요. 갈로는 2015년 이후 기록된 15개의 우익수 뜬공 아웃이 양키 스타디움이었다면 홈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텍사스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갈로로서도 리빌딩 팀에서 컨텐딩 팀으로 옮긴 것과 함께 투수구장 임이 확인된 글로브 라이프 필드를 떠나게 된 점은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갈로는 12.6타수당 1홈런이 2000타석 이상 현역 1위에 해당되는데요. 2위는 13.1타수당 1홈런인 에런 저지, 3위는 14.1타수당 1홈런인 스탠튼으로 양키스는 1, 2, 3위를 모두 보유하게 됐습니다. 과연 셋은 내년 풀타임으로 뭉치게 되면 몇 개의 홈런을 합작하게 될까요? 2017년에 저지가 52개를 기록하고 스탠튼이 59개를 기록함으로써 111개를 합작했던 저지와 스탠튼이 2018년에 뭉칠 때까지만 해도 로저 메리스와 미키 맨틀이 1961년에 기록했던 115개를 경신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였지만 둘은 2018년 도합 65개, 2019년에는 30개에 그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승부수를 던진 양키스는 연장 끝에 템파베이를 3대1로 꺾었는데요. 코로나 검사를 받느라 늦게 도착한 저지는 연장 10회 결승 적시타를 알렸습니다. 코르테스가 5이닝을 OK 1실점으로 버틴 양키스는 10회 말 승부치기에서 등장한 체프먼이 팀의 승리를 지켰는데요. 일루스 르메이유는 평범한 파플라이를 놓칠 뻔해 양키스 팬들을 가슴 철렁하게 했습니다. 체프먼은 최근 8경기에서 8이닝 15K 3피안타 1실점으로 갈수록 원래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오늘 일어난 트레이드 중 두 번째로 큰 트레이드는 오클랜드가 했는데요. 오클랜드는 마이애미에서 외야수 스탈링 마르타를 데려오면서 좌완 헤수스 루사르도를 내줬습니다. 2019년 베이스볼 아메리카 랭킹 7위에 오르며 강속구를 던지는 요한 산타나가 기대됐던 루사르도는 그러나 2019년을 부상으로 거의 뛰지 못했고 지난해는 59이닝 평균자책점 4.12, 올해도 38이닝 평균자책점 6.87로 대단히 실망스러운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비디오 게임을 하다 부상을 당하는 사고를 치고 불펜으로 돌아와서는 의욕이 꺾인 모습을 보이자 오클랜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후 FA가 되는 마르테를 얻기 위해 평균 96마일을 던지는 좌완이자 1997년생으로 여전히 어린 루사르도를 내준 건 오클랜드가 무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샌디에고는 오늘도 믿고 보는 스넬이었는데요. 원정 평균 자책점이 8.02지만 홈은 1.43이었던 스넬은 오늘은 홈 경기였음에도 4이닝 7피 안타 4볼넷 7실점으로 무너졌습니다. 샌디에고는 6월 이후 선발 평균 자책점 5.11이 내셔널리그 13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타티스가 20실책을 돌파한 오늘 김하성은 대수비로 나와 두 타석에서 안타와 삼진을 기록했는데요. 오클랜드는 6회 1사까지 퍼펙트를 한 머나야가 6이닝 9K 1피안타 1볼넷 무실점으로 샌디에고 타선을 압도했습니다. 머나야가 허용한 12개 타구는 평균 속도가 76마일에 불과했고 하드히트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시내티는 오늘도 컵스를 꺾고 와일드카드 2위 샌디에고와의 게임차를 5경기로 줄였는데요. 양키스에서 루이스 세사와 저스틴 윌슨, 콜로라도에서 마이칼 기분스를 데려와 불펜 투수 3명을 새로 영입한 신시내티는 타일러 말리가 6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고 보토는 오늘도 18호와 19호 2개를 날림으로써 5경기 연속 홈런 팀 타이 기록을 만들고 내셔널리그 역사상 최고령 2경기 연속 멀티 홈런, 역시 최고령 5경기 7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3타수 2홈런 2볼넷을 기록한 보토는 타율 2할 7푼 6리, 출루율 3할 7푼 3리, 장타율 0.548로 전성기의 향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옐리치가 코로나 확진으로 빠진 미러키는 옐리치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어제 브렛 앤더슨이 6이닝 무실점을 하고 피츠버그를 9대 0으로 꺾었던 미러키는 에드리안 하우저가 5이닝 무실점을 한 오늘도 피츠버그를 7대 3으로 꺾었습니다. 이로써 후반기 7승 3패를 달린 미러키는 포스트 시즌 진출 확률이 94.3%, 지구 우승 가능성도 93.1%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미러키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애리조나에서 3루와 2루 수비가 모두 안정적인 에두아르도 에스코바를 데려왔습니다. 2019년 35홈런 118타점을 기록한 바 있으며 올해도 22홈런 65타점을 기록 중인 에스코바는 애리조나의 유일한 올스타 선수였습니다. 한편 선수들을 열심히 내다 팔고 있는 피츠버그는 로돌포 카스트로가 화제인데요. 카스트로는 오늘도 홈런을 날림으로써 데뷔 후 첫 5개의 안타를 모두 홈런으로 기록한 1900년 이후 최초의 선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대여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MLB 네트워크 전문가들은 크랙 킴브럴의 예상 행선지로 휴스턴과 보스턴의 2표, 다저스와 필라델피아에 1표씩 줬습니다. 한편 휴스턴은 시애틀에서 켄달 그레이브먼을 데려온 데 이어 오늘은 마이애미에서 이미 가르시아를 데려와 불펜을 더 보강했습니다. 맥스 슈어저는 샌디에고와 다저스가 2표씩,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와 보스턴이 1표인데요. 역시 내셔널리그 서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트레버 스토리는 오클랜드가 3표, 양키스가 2표, 그리고 콜로라도 잔류가 1표인데요. 오늘 양키스와 오클랜드가 각각 갈로와 마르테를 영입함으로써 올해 개인 성적이 썩 좋지 않은데 콜로라도가 고자세를 보이고 있는 스토리는 이러다 정말 남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 브라이언트는 매츠와 템파베이가 2표, 샌프란시스코와 필라델피아가 1표인데요. 브라이언트의 인기도 많이 내려간 느낌입니다. 오타니는 오늘도 오타니 했는데요. 4회 역전 3런을 날림으로써 최근 4경기에서 홈런, 선발승, 홈런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오타니가 시즌 37호를 날린 반면 게레로는 더블헤더에서 홈런을 추가하지 못해 차이가 5개로 벌어졌습니다. 토론토와 보스턴은 더블헤더에서 나란히 4대1 승리를 나눠 가졌는데요. 토론토는 1차전에서 로비레이가 6이닝 8K 1실점 승리를 따내고 9승 5패 3.04를 기록하게 된 반면 2차전에서 스티븐 매츠는 3과 3분의 1이닝 9피안타 4실점 패전에 그침으로써 시즌 성적이 8승 6패 4.58이 됐습니다. 디포토 단장이 분위기가 나빠지는 걸 감수하고 그레이브먼 트레이드를 했다고 했던 시애틀은 트레이드 이후 2연패를 당하게 됐는데요. 그 트레이드로 휴스턴에서 데려온 아브라함 토로가 오늘도 홈런을 날림으로써 4경기 연속 홈런을 이어간 반면 기쿠치가 5이닝 4실점 3자책으로 최근 4경기 3패 7.71의 부진을 이어갔습니다. 디트로이트와 미네소타의 자강두천 대결에서는 홈런을 하나도 못 친 디트로이트가 홈런을 7개나 친 미네소타를 17대 14로 꺾었는데요. 디트로이트는 홈런을 하나도 치지 못하면서 홈런 7개를 맞고 승리한 최초의 팀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에서 김광현은 2와 3분의 2이닝 5실점에 그침으로써 평균 자책점이 2.88에서 3.31로 오르고 7월 평균 자책점도 0.72에서 2.28이 돼 7월의 투수상도 어렵게 됐습니다. 또 다른 7월의 투수 후보인 타일러 맥일은 5이닝 1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함으로써 7월 5경기에서 1승 1.05가 됐는데요. 이로써 4경기에서 3승 0.99를 기록 중이며 내일 등판하는 코빈 번스가 가장 유리해졌습니다. 앞선 6경기에서 피홈런이 없었던 김광현은 3회 3개를 포함해 4개 홈런을 맞음으로써 한국 투수로는 2006년 류제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한 경기 4개의 홈런을 허용했는데요. 앞선 3경기에서 89.1마일, 88.9마일, 89.1마일이었던 포심 평균 구속이 87.8마일에 그침으로써 메이저리그 데뷔 후 가장 낮았던 김광현은 2회 우타자 프란밀 레이에스의 이나이 코스로 완벽하게 들어간 85.6마일 패스트볼이 137m짜리 대형 홈런으로 연결된 이후 제구까지 급격하게 흔들림으로써 피안타 5개 중 4개가 홈런으로 연결되고 삼진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질주에 제동이 걸린 김광현은 일주일 후인 다음 주 목요일 애틀란타 홈경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내일 다저스는 데이비 프라이스가 등판합니다. 류현진은 페네이파크 등판에 나서며 오타니의 상대는 프랭키 몬타스입니다. 그리고 김하성은 좌한 프리랜드를 상대로 선발 출장을 기대해봅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김영준이었습니다.